17세기 스페인에서 과자 하나 때문에 도시 전체 생산이 금지된 사건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진짜 코카콜라 공장이 통째로 법적으로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설탕 전장이 벌어졌던 거죠? 맞아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를 걷고 계시거나 아니면 언젠가 떠날 여행을 계획하며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요. 현지에서 마주칠 수백 가지 전통 과자 앞에서 엄청난 혼란을 느끼실 겁니다. 네, 에펠탑 열쇠고리나 하와이 마카다미아 초콜릿 같이 안전하고 뻔한 기념품 공식이 스페인에서는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열장 보면 막 벽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것부터 케이크처럼 폭신한 것도 있고 심지어 맥주가 들어간 과자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스페인 여행의 필수 코스, 이제 완벽한 귀국 선물, 뚜런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현지 여행 가이드의 실전 팁부터 미식 블로그 맛 분석, 스페인 공식 관광청 자료, 그리고 실제 바르셀로나를 다녀온 여행자들의 생생한 영수증이랑 후기까지 싹 다 분석했습니다. 와, 자료가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이거 사세요 하는 쇼핑 리스트가 아니고요. 스페인의 치열한 역사랑 최첨단 미식 트렌드가 이 작은 과자 한 조각에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람블라스 거리의 화려한 뚜런 매장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완벽한 나침반을 드리는 거죠. 역사부터 알리칸테와 지오나 스타일의 차이, 그리고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비센스가 미슐랭 셰프들과 벌이는 기상천외한 미식 실험까지요. 그리고 지갑을 지켜줄 텍스 리펀드 꿀팁이랑 백화점 쇼핑에 숨겨진 함정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볼까요? 도대체 우리가 사려는 이 디저트,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스페인식 엿이라고 많이들 부르던데 정확한 정체가 뭡니까? 그 뿌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무려 16세기 이전으로 가야 합니다. 무어인, 그러니까 아랍 계열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엄청 오래전이네요. 네, 뚜로는 원래 아몬드랑 꿀을 배합해서 만든 영양식에서 출발했거든요. 중세 시대에 먼 길을 가는 상인이나 군인들에게 꿀의 당분과 아몬드의 단백질, 지방이 아주 완벽한 전투식량 겸 보존식이자 간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 남부 여행하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아몬드 나무밭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몬드가 아주 핵심 재료였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17세기의 설탕 전쟁이요. 전 이거 읽으면서 진짜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냥 단순히 과자 레시피 싸움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스페인 미식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16세기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설탕이 막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꿀만 쓰던 레시피에 설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설탕이 대세가 된 거네요. 그러면서 발렌시아 제과길드랑 알리칸테 제과길드 사이에 설탕과 꿀의 배합 비율과 그 생산 독점권을 두고 엄청난 이권 다툼이 터집니다. 와, 밥그릇 싸움이 제대로 났군요. 그렇죠. 결국 발렌시아 측이 정치적인 로비를 엄청나게 해서 알리칸테 지역에 뚜런 생산 전면 금지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진짜 초유의 사태였죠. 아니, 코카콜라랑 펩시가 싸우다가 펩시가 코카콜라 공장을 아예 법적으로 문 닫게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알리칸테의 뚜런 장인들은 하루아침에 다 길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철퇴를 맞은 알리칸테 바로 근처에 지호나라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지오나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이 마을이 행정구역상의 교묘한 틈새를 이용해서 알리칸테 장인들이랑 생산 인프라를 그냥 고스란히 다 흡수해버립니다. 세상에, 길드끼리 싸우다가 엉뚱하게 변두리 마을이 엄청난 횡재를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호나 마을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뚜론의 수도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산업의 중심지를 통째로 옮겨버렸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현지 매장에 딱 들어가면 이름이 너무 많아서 멘붕이 옵니다. 가장 기본인 알리칸테 스타일과 지오나 스타일, 이 두 가지 질감 차이를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알리칸테 스타일은 스페인어로 두로, 직역하면 단단한 뚜론입니다. 만드는 방식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껍질 벗겨서 바삭하게 구운 통아몬드에 끓인 꿀이랑 설탕, 그리고 달걀 흰자를 섞어서 벽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힙니다. 달걀 흰자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게 일종의 천연 접착제 역할도 하고 색을 하얗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스페인 정부 인증을 받는 수프림 등급이 되려면 아몬드 함량이 무려 60%를 넘어야 합니다. 엄청나네요.
겉에 얇은 종이 같은 것도 붙어 있잖아요. 아, 네. 얇은 웨이퍼 과자인데 손에 끈적하게 묻지 말라고 붙여놓은 특징이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확 이해하시려면 견과류 꽉꽉 채운 탁탁한 호박엿 혹은 엄청 두꺼운 에너지바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도독 씹히는 맛이 좋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지오나 스타일이에요. 부드럽다는 뜻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지오나 마을이 뚜론의 수도가 되면서 수요가 막 폭발하니까 장인들이 비싼 꿀이랑 아몬드를 좀 아끼려고 설탕 비율을 슬쩍 높이는 꼼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원가 절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료 비율이 달라지니까 예전처럼 단단하게 뭉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익 세트라는 거대한 절구 같은 가열 기계에 아몬드를 넣고 아주 곱게 갈면서 뜨겁게 반죽하는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아몬드를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싹 갈아버린 거군요. 네, 그렇게 미세하게 갈리니까 아몬드 자체에서 천연 기름기가 쫙 배어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기가 달걀 흰자나 꿀이랑 섞이면서 유화작용을 일으키고요. 와, 과학이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버터나 생크림을 1g도 안 넣었는데 마치 페이스트처럼 부드럽고 밀도 높은 질감이 탄생한 겁니다. 방앗간에서 갓 뽑아낸 콩몸을 묻힌 부드러운 인절미를 엄청 달콤하게 농축시킨 식감이라고 하면 딱 맞겠네요. 어르신들 임플란트 걱정 없이 입에서 살살 녹여 드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클래식 말고도 매장에서 꼭 보게 될 또 다른 종류가 예마 토스타다입니다. 예마 토스타다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뚜론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단단한 알리칸테 만들 때 달걀 흰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남은 노른자는요? 다 버렸나요? 장인들도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전통 디저트 중에 크레마 카탈라나라고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 뿌리고 불로 태우는 디저트 아시죠? 아, 프랑스 크렘 브루레랑 비슷한 거예요. 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남은 노른자에 설탕이랑 아몬드 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윗부분을 토치로 살짝 그을려 캐러멜라이징을 한 겁니다. 와, 식감이 완전 다르겠는데요? 식감이 아몬드 가루 뭉친 마지펜이나 엄청 꾸덕꾸덕한 파운드 케이크처럼 묵직하고 촉촉해요. 버려질 뻔한 노른자로 시작된 게 지금은 베스트셀러라니. 역시 요리의 세계는 신기합니다. 자, 그럼 브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걷다 보면 진짜 5분마다 마주치는 그 이름, 비센스에 대해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비센스는 1775년에 시작돼서 무려 2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2000년대 초반에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서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오래된 브랜드들이 우리 250년 전 조상님 레시피만 고집합니다 이러다가 도태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비센스를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은 완전히 다른 배팅을 합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미슐랭 셰프들을 투롱 공장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미슐랭 셰프들이요? 대박이네요. 네, 분자 요리 창시자로 불리는 엘 불리 레스토랑 출신의 알베르트 아드리아, 그리고 세계 최고 파티시에인 조르디 로카 같은 거장들이랑 손을 잡았죠. 근데 사실 전 이 대목에서 좀 의심이 들었거든요. 250년 된 전통 과자에 미슐랭 셰프 이름 붙이고 뭐 와인 맛, 맥주 맛 섞어서 파는 거 솔직히 관광객들 인스타그램 사진용으로 팔아먹으려는 상술, 기믹 아닌가요? 겉보기엔 진짜 딱 그렇게 오해하기 좋죠. 맥주만 여시라니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맥주 맛이라니. 그런데 미식 관점에서 뜯어보면 이게 단순히 호기심 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네디 단맥주 뚜론을 예로 들면 그냥 맥주 향만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 맥주 특유의 감귤 향이랑 쌉싸름한 호배 풍미가 베이스로 깔린 화이트 초콜릿의 무겁고 느끼한 단맛을 기가 막히게 잘라내주거든요. 아, 짠맛이 단맛을 극대화하듯이 쓴맛과 산미로 단맛의 밸런스를 확 잡아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15세기의 투박한 당분 덩어리를 21세기의 세밀한 요리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죠. 최근 유행하는 피스타치오 맛도 그래요. 오, 피스타치오 맛도 있어요. 약간 두바이 초콜릿 느낌 나겠는데요? 딱 그겁니다. 묵직한 피스타치오 크림에 바삭한 카다라이프 면을 섞어서 식감의 대비를 만들어냈죠. 이건 전통 파괴가 아니라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해서 젊은 세대랑 글로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인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이에요. 15세기 레시피랑 21세기 미슐랭 주방이 충돌해서 만든 명작이었네요. 상술이라고 의심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막 사고 싶어지는데 여기서부터가 청취자 여러분의 진짜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선물해야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일단 받을 사람 취향 타겟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나 차 즐겨 드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클래식 라인입니다.
아까 말한 단단한 알리칸테나 부드러운 지오나가 정답이죠. 현지에서 파는 꿀국화 차랑 같이 드리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 있는 집은요? 클래식 줬다가는 자칫 어르신 취향이라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바로 미슐랭 셰프들이 만든 현대적인 라인업이죠. 마카다미아 통째로 들어간 초콜릿 뚜론이나 피스타치오가 최고고요. 그리고 미식 블로그 숨은 강자로 히말라야 소금 뚜론이 있습니다. 초콜릿에 히말라야 소금이요? 네, 달콤한 초콜릿과 아몬드 베이스 안에 굵은 핑크 소금 결정이 박혀 있어요. 한 입 베어 물면 혀끝에 닿는 짠맛이 카카오버터 믹직함을 깨우면서 단짠단짠의 하모니가 엄청납니다. 단 거 싫어하는 분들도 이건 무조건 빠져들어요. 아, 맛 타겟팅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께 진짜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맛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패키징, 포장의 기술입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제 지인이 스페인 다녀와서 직장 휴게실 테이블에 그 15유로짜리 거대하고 두꺼운 알리칸테 뚜런 블록을 떡하니 놔뒀대요. 스페인 전통 과자니 오가며 드세요 하면서요.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100% 단 한 명도 안 먹고 그대로 방치됐을 겁니다. 빙고. 칼도 도마도 없는데 그 끈적하고 딱딱한 벽돌을 회사에서 누가 맨손으로 부수고 있겠어요. 가로 날리고 손에다 묻고 결국 눈치만 보다가 쓰레기통으로 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여행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가족끼리 도마에 놓고 썰어 먹을 거면 몰라도 사무실 돌릴 거면 절대 큰 거 사지 마세요. 맞습니다. 선물용으로는 캔디처럼 개별 포장된 미니 사이즈나 3가지 맛 골고루 들어있는 3종 세트, 얇은 바 형태가 제일 현명해요. 아니면 예쁜 그림 그려진 틴 케이스 제품 사면 다 먹고 보관함으로도 쓰니까 선물 가치가 확 올라가죠. 틴 케이스는 절대 실패 안 하죠? 아, 그리고 마트 브랜드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까르푸 같은 데 가면 수샤르나 엘 알멘드로 같은 브랜드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비센스보다 확 싸던데요? 마트 브랜드들은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직장 동료 50명한테 뿌려야 한다면 무조건 마트 브랜드가 답이죠. 아, 대량 살포용으로요? 네. 하지만 직속 상사나 평소 고마웠던 특별한 분, 부모님 선물이라면 예산 조금 더 들여서 250년 전통 미슐랭 셰프 협업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비센스 같은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선물 리스트 다 짜셨죠? 그럼 이제 실전 쇼핑 팁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테랑 가이드 모드로 꿀팁 좀 방출해 주시죠. 매장 들어가면 수백 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봅니까? 일단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매장 가면 직원들이 투론 조각 내서 접시에 들고 다니면서 시식을 권하거든요. 패키지만 보고 대충 고르지 마시고 부끄러워 말고 다 씹어보고 향도 맡아보고 고르세요. 먹어보는 건 공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50유로나 100유로 이상 사면 작은 투론 서비스로 주기도 하니까 꼭 물어보시고요. 유통기한은 어떻게 보나요? 한국까지 와서 보관하는 법도 논쟁이 많던데. 유통기한은 뒷면에 스페인어로 페차 데 카두시다드 혹은 그냥 카두시다드라고 적힌 날짜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라인은 1년 가까이 될 정도로 넉넉한데 초콜릿이나 크림 들어간 건 짧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보관은 상온 보관이 원칙이죠. 네, 서늘하고 건조한 상온 보관입니다. 냉장고 넣으면 냉기 때문에 수분 뺏겨서 딱딱해지고 고유 풍미가 닫혀버리거든요. 꿀을 냉장고에 안 넣는 거랑 똑같네요. 근데 여기서 현지 직원의 비밀 팁 하나 제가 풀겠습니다. 오, 뭔가요? 공식 매뉴얼을 뒤집는 건데 아까 말한 피스타치오나 소금 투론 같은 초콜릿 베이스 제품은요. 먹기 직전에 냉장고에 딱 10분만 뒀다 꺼내 먹으랍니다. 아, 겉에 초콜릿을 살짝 굳히는 거군요. 맞아요. 초콜릿이 차갑게 굳으면서 바삭함은 극대화되고 안에 크림은 여전히 부드러워서 훨씬 맛있다더라고요. 재료에 따라 유연하게 온도 조절하는 게 진짜 미식가죠. 그거 진짜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쇼핑하면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가는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당장 이어폰 볼륨 높이셔야 합니다. 피 같은 돈 안 날리시려면요. 무슨 함정이 있는 겁니까? 백화점 지하 고메마켓 가면 외국인 여행자한테 리워드 카드를 만들어주고 결제 금액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다들 머리를 쓰죠. 아, 자카파 럼주같이 비싼 술을 먼저 결제해서 포인트 두둑하게 쌓고 그걸로 뚜론 사야지 하고요. 완전 똑똑한 전략인데요. 완벽하잖아요. 문제가 그 공간의 구분에 있어요. 백화점 지하가 고급 식재료 파는 고메마켓이랑 일반 생수나 과자 파는 슈퍼마켓 구역이 붙어 있거든요. 와, 설마. 여행자들은 같은 공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고메마켓에서 쌓은 그 포인트는 오직 고메마켓 계산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비싼 술 사고 15유로 포인트 쌓은 다음에 아싸 꿀국화차랑 마트형 뚜로는 옆에 일반 슈퍼마켓이 싸니까 거기 가서 이 포인트로 결제해야지 하고 넘어가면 계산대에서 손님, 이 포인트는 여기서 못 씁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와, 진짜 후기 보니까 나중에 다시 와서 써야지 했다가 일천고에서 포인트 고스란히 날렸다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무조건 비싼 건 먼저 사서 적립하고 그 자리에서 그 고메 마켓 안에서 뚜론 살 때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스페인 텍스 리펀 하한선 규정이 아예 폐지됐어요. 단돈 12유로어치만 사도 면세 혜택 드니까 무조건 여권 챙겨가세요. 진짜 실용성 끝판왕 조언이네요. 자, 오늘 심층 탐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1세기 무어인들 전투 식량에서 시작해서 길드 간의 치열한 암투 뚫고 파산 위기를 미슐랭 셰프 협업으로 돌파한 뚜론. 진짜 스페인의 역동적인 역사가 압축된 화석 같네요. 맞아요. 무심코 담는 그 네모난 과자 안에 수백 년의 갈등과 타협, 창의성이 빼곡하게 들어찬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덮으면서 저는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드러운 지오나 스타일이 꿀과 아몬드가 부족해서 설탕을 더 넣고 섞다가 우연히 탄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나눴잖아요. 네, 결핍과 갈등이 오히려 최고로 사랑받는 명작을 만들어낸 셈이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 혹은 문화권에서 즐겨 먹는 명절 음식 중에 이처럼 금지령이나 재료의 부족이라는 뜻밖의 사고나 제한 때문에 발명된 또 다른 위대한 요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에 스페인의 달콤함을 음미하시면서 혹은 일상에서 명절 음식을 드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달콤한 미로 속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달콤한 여행 되십시오.